네, 안녕하세요. 증권위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5% 하락 마감, 코스닥은 0.59%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야, 신기하게도 어제 제가 시장이 강해는 보이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불안불안하고 정말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5% 이상 한 2%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장대 음봉이 출현이 되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꽂아지면 야, 이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조금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어저께 이제 멘트를 한번 드렸는데 그러고 밤에 바로 미국 증시가 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멘트 드린 것도 미국 선물이 어저께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멘트를 드린 건데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좀 있었고요. 이유는 미국도 다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세에 대한 우려감이었고요. 다우가 좀 많이 밀렸고요. 나스닥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밀려서 급락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좀 시가부터 코스닥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가부터 아주 강하게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땡겨주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전장은 나름대로 잘 채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으나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기관의 매도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오전에 저점까지 깨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나, 결국은 음봉이 만들어지나 그런 생각으로 저도 좀 보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한두 두 종목 정도를 익절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놨고요. 오후 흐름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오후에 나왔던 투매 후에 반등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이 지속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종목들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놓으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장 들어서 이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이 반등을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홀딩을 해볼 수 있겠다. 거기다가 미국 선물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플러스 한 0.4% 5% 정도 마감이 되어져서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오늘도 미국이 한 1, 2%대 급락이 또 나오게 되면 우리 증시도 내일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좀 잘 버텨놨던 게 무색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면 아니 추세가 또 꺾일 수도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행히 잘 버티면서 마감이 되어졌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다. 그래서 이제 저희 리딩방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지금 한 65%까지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35%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60%까지 줄여놨었는데 오늘 이제 한 종목 정도를 신규 매수를 했는데 장이 안 좋,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장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어떤 종목들이 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급락한 이유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 우려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코로나 관련주들 혹시 만약에 우리 증시가 내일 안 좋으면 코로나 관련주들로 조금 수급이 쏠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진단 키트주를 조금 이제 한 종목 비중을 살짝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졌고, 물론 뭐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이 좋은 게 훨씬 좋겠죠.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 증시도,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지금 상황만 보면은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어제 이제 새벽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뭐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오늘 주도 테마 역할을 좀 했는데, 제가 오프티시스 요때인가요? 한번 요때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요때 그렇게 언급을 한번 드렸어요. 아, 메타버스 애들이 하루 정도 날 잡고 단체로 쏘는 날이 곧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보면은 옵티시스는 이제 대장이긴 하지만 얘도 제가 뭐라고 언급드렸냐면 1파, 2파인데 여기서 바로 3파를 가기에는 조금 기간도 그렇고 좀 많이 부담스럽다. 가격 자체가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아마 여기서 더 가지 못하고 조정을 이렇게 쭉 한번 받았다가 나중에 3파를 기 모아서 왜냐면은 1파보다 2파가 좀 더 길고 2파보다 3파가 훨씬 이제 크죠. 그러면서 3파에서 완전히 오버슈팅 과열 양상을 띠면서 마무리가 될 건데 바로 3파가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 좀 더 길을 모으는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옵티시스는 아무튼 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옵티시스가 내려놓은 대장 역할을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 할 거라고 봤거든요. 자이언트 스텝도 제가 뭐 한 요쯤에 뭐 이렇게 5%, 7%, 뭐 5% 단봉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이렇게 오버슈팅을 쫙 뽑아주면서 이제 단기 고점 나오고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얘도 오버슈팅 한번 뽑아줄 것 같다라고 언급은 좀 드렸었고, 근데 오늘 뜬금없이 알체라가 대장 역할을 좀 했어요. 얘도 보시면 뭐 어떤 그 전고점을 넘겨주는 이런 형태는 나쁘지는 않죠. 근데 상한가를 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얘도 한번 제가 이 7,500원을 넘기려고 하는 건지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진짜 안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그냥 못 넘길 운명인가 보다라고 하고 좀 가지고 있었다가요. 오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좋으면서 한빛소프트도 슈팅이 좀 나왔고, 이제 오늘 이제 어쨌든 대장이 알체라였기 때문에 얘가 상한가를 들어가서 마감을 시켜주게 되면 저희도 이제 한빛소프트를 익절을 하지 않고 홀딩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이제 뭐 한빛소프트는 저희도 이제 그냥 익절하고 좀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도 좀 들고 있는데 얘는 추가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홀딩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알체라가 상한가를 닫긴 좀 힘들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은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별로였습니다. 뭐 지수 자체도 좀 별로였지만 최근에 장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장세가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혼탁하다, 좀 뭐 혼잡하다, 뭐 지저분하다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지저분하고 과격하고 예상대로 좀 흘러가지 않는 뭐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출현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딱히 이제 시장에서 정말 이 테마는 정말 강하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매매할 만한 테마도 지금
그렇게 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바이오, 뭐 정치 테마주도 이제 좀 다 지금 약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별로 갈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애들이 하루 날 잡고 시세를 좀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뭐 테마 자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얘네들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로감이 있다. 테마 자체. 종목들도 워낙 많고 사실 상당히 오래됐죠. 메타버스라는 테마도 지금 이제 처음 발생되어져서 기간이 좀 많이 지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신선도가 좀 조금씩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보통 이제 이런 어떤 테마가 좀 때가 타고 기간이 오래되면서 생기는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갖게 되는 그 피로감을 이겨내고 어떤 그 신선함을 주려면 이 테마 안에서 다른 뉴스나 재료가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피로감을 상쇄하는 어떤 뜨거움이 더해지면서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의 광기가 이렇게 매수로 참여하게 돼서 뭐 상도 딱 닫고 그러는 건데, 사실 오늘 메타버스는 새로운 뉴스나 재료로 인해서 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종목들이 그냥 오늘인 것 같다라고 날 잡고 땡기다 보니까 테마 전체적으로 불이 붙었던 상황인 거죠. 마치 오늘 장중에 뭐 이렇다 할 새로운 뉴스가 있었던 게 아닌데 코로나 관련주 중에 GH 신소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땡겨버리니까 다른 뭐 알서포트나 뭐 ECS나 이런 애들이 그냥 잠깐 반응을 했던 거와 거의 느낌 자체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GH 신소재도 뭔가 핫한 다른 뉴스, 물론 이제 미국이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 재확산세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로 잠깐 매기가 쏠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뭐 이제 어찌됐건 국내 한정으로 지어서도 뭐 이제 주말 효과가 좀 사라지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얘 종목 자체로 그냥 뭐 얘가 뭐 이 파동이 설거지 파동일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잠깐 그냥 불에 달궈지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뭔가 뉴스가 재료가 확 어떤 신선함을 주면서 딱 얘가 이제 상한가까지 닫아주고 후발주들도 막 더 시세를 내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제 뭐 저희도 가지고 있던 한빛소프트를 조금 더 홀딩을 해봤을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얘는 익절을 좀 하고 나와버렸고,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상한가 보내놓고 요 안에서 얘도 뭐 아직까지 딱히 한 게 없어서 거래량만 죽여놓고 추가 반등도 좀 일단은 기대해보고 홀딩을 한번 해보는데, 뭐 내일 모레 메타버스 애들이 급격하게 죽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정리해버리면 되죠. 뭐 지금 뭐 저희도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근데 메타버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강하다 그러면은 좀 반등이 덜 나왔던 애들도 추가 반등이 좀 뭐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는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반등이 좀 나온 애들도 윗꼬리 달린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그렇게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좀 관점이긴 해요. 그냥 강하려면 상한가를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상한가를 들어갈 것 같진 않았고, 알체라나 자이언트 스텝도 뭐 상 들어가고 이런 종목으로 보여지지는 또 않고요. 어느 정도 이격 있게 슈팅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뭐 몇 프로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더 이런 식으로 오르기보다는 좀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에도 조금 더 무게를 저는 뒀던 겁니다.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폭염주는 이제 장중에는 조금 조용했어요. 약간 좀 식는 느낌이었는데
뭐 이제 뭐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은 좀 드렸거든요. 전통적으로 이 폭염주들이요, 시세가 막 이틀, 3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대장 테마가 출연을 하게 됐을 때, 특히 뭐 정치 테마나 뭐 바이오나 이런 애들 출연했을 때처럼 막 이틀, 3일 막 진짜 광결인 것처럼 막 이렇게 폭등을 하고 그런 테마는 아니다. 막 하루 올랐다가 또 하루 엄청 조용했다가 그냥 조금 반등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파동까지는 못 이어지고 그냥 한 번 정도 시세 내고 죽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비중 베팅이나 공격적으로 접근은 좀 하지 마시라 그렇게 어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고, 이제 폭염 관련주에서 에센테크랑 신일전자 두 개 외에는 별로 그렇게 공략하기에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파세코나 뭐 SCD, 뭐 태경케미칼 뭐 이런 뭐 물론 흐름이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공략해가지고 빠른 기간 안에 재미를 보기는 좀 힘든 애들이라고 전 보여져서 아무튼 에센테크랑 뭐 신일전자 정도만 눌림이 뭐 나왔을 때 공략해 볼만 하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이쪽보다는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순히 뭐 더워서 뭐 전기 냉매, 드라이 아이스, 뭐 에어컨 판매 이런 쪽보다는 지금 폭염 수혜주들이 분위기가 뜨거워진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기 수급난 블랙아웃 우려라고 저는 봐서 폭염 이쪽보다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랑 원전 쪽까지 이제 조금 그 분위기가 이어갔잖아요. 이쪽이 공략하기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본 거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은 제가 일진전기만 어저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흐름이 뭐 죽지는 않았어요. 옴니 시스템도 뭐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충분히 뭐 이제 눌림목에서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인스코비도 지금 딱 전고점에다 갖다 놓고 요렇게 4,000원 정도 다시 뚫어주면은 시세가 좀 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믿음 갖고 좀 매매해볼 만한 건 일진전기다 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뭐 이것만 보고 있었고 장중에 좀 매매도 했고 물량을 조금 이제 가지고는 있고요. 얘가 오늘 이제 시간에서 7.79% 정도 올랐는데 얘랑 똑같은 패턴의 얘를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신기계고요. 제가 이런 패턴들 정말 좋아하고, 이런 패턴들 나오면은 고가권이라도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한번 매매해 보시라고 한번 이때 한신기계 이날 제가 멘트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강한 테마의 대장 종목이 상한가를 뽑고 나서 하루 이제 상한가 1일차에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고 뭐 이제 캔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막 이렇게까지 터지면은 조금 안 되고요. 예외 상황이고 그냥 적당히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감소해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1일차에 저가를 깨지 않고 단봉이 형성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시간에 뜨거나 다음날 슈팅 한번 줄 확률이 정말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패턴이고요. 그 패턴이 오늘 일진전기가 나와줘서, 일진전기는 사실 더 좋아요. 한신기계보다. 왜냐하면 이날 거래량, 이날도 상한가 1일차도 거래량이 감소했죠. 오늘 또 감소했고요. 거의 뭐 정석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일진전기는 뭐 이제 내일 뭐 한신기계처럼 개 뜨고 슈팅 한번 주고 뭐 음봉 떨어질 확률이 아마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이제 시간에서도 어차피 좀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전에 원전주들이 좀 강하리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 기술이 사실 뭐 시간에나 뭐 갭 뜨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떴는데 우리 기술은 오늘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어졌고,
한전 기술이나 뭐 다른 애들이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왔죠. 저희도 서전기전이란 종목을 요날 사서 요날 팔고 어제 사서 오늘 오전에 이제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날도 한 요렇게 뽑아주는 그림이었고 오늘도 뭐 이렇게 뽑아주는 그림이었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슈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익절을 어쨌든 두 번은 했는데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갑자기 이제 좀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거 보니까 대장 역할을 하던 우리 기술도 우리 기술 잠시 쉬고 뭐 서전기전이나 뭐 한전산업 같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 기술도요. 이제 요 가격을 오늘 갭 띄어서 완벽하게 양봉 만들어내는 척 하다가 밀어가지고 보합으로 끌어왔는데 여기서 또 이러다가 막 이렇게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재돌파 안착하면 또 이렇게 한번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석파우텍은 자리도 충분히 뽑아줄 만한 자리라고 보고 괜찮았는데 조금 아쉽게 됐고 한전기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더 실리면서 뽑아주는 모습. 여기를 만약에 또 재돌파 할 수 있을지 뭐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재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제 미국 증시가 어찌됐건 급락했던 이유 자체가 코로나 델타 변이 재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금 살짝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이제 시장을 갑자기 바짝 좀 땡겨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약간 좀 시장이 안 좋아야 오히려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시장이나 뭔가 시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약한 건 아닌데 시장이 약하면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테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용하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뭐 이제 GH 신소재가 갑자기 땡기면서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미국 선물이 장중에 반등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어제 또 언제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급락했냐는 듯이 반등해버리며 내일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약세를 보일 수 있어서 그런지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다른 종목들 사실 오늘 뭐 GH 신소재가 이렇게 뜬금포로 반등이 나오리라고는 사실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완전히 좀 넘겨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별로 저는 공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생기기도 했고요. 뭐 차라리 음압을 공략한다면 지금 태양광 최근에 그 신재생 쪽도 좀 괜찮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을 보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시장이 만약에 신소재를 선택해서 땡겨버린다면 당연히 보기 하겠죠. 근데 아주 자신있게 막 공략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음압 쪽은 재택 쪽도 그나마 좀 본다라면은 뭐 ECS 정도 얘도 이제 21선 눌림목 자리 정도에 왔고요. 눌림목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는데
저도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하다가 ECS를 좀 종가 베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좀 냅뒀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증시가 반등에 오늘 좀 좋게 반등해서 마감이 되어버리면 내일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최근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반등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쓸 확률이 좀 높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도 급락을 하게 되면 내일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좀 담아볼까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휴마시스랑 ECS 두 개를 좀 고민을 하다가 휴마시스만 그냥 조금 담아봤어요. 어쨌든 얘는 한 번 이제 저희가 익절을 한번 하고 나왔고, 여기서 사서 지구 최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고, 뭐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을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는 이날이었죠. 반등 확률이 높은 자리는 이날 자리였고,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 대신에 제가 바라는 그림은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요렇게 살짝 돌아 나가주는 그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한번 바라고 조금 이제 담아봤고요. 미국 증시가 혹시라도 급락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비중을 조금 실어 넣는 거죠. 약간 뭐 인버스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 얘가 수상합니다. 얘가 수상해요. PHC. 저번에 한번 자, 진혼생명과학의 냄새가 물씬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역배열권에서 급등 조정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역배열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 조정 하는 게. 근데 보통 역배열에서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1파 똑같아요. 얘들도 2파 그리고 3파 때 매물이 소화가 다 되면서 오버슈팅이 쫙 나옵니다. 뭐 오늘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뭐 조금 기간적으로 다를 뿐이지 똑같거든요. 1파, 2파, 3파 매물 소화 다 되니까 급등 쫙 나오죠. 그래서 얘도 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파동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휴마시스랑 PHC랑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PHC는 내일까지만 좀 흐름을 보고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번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코로나 테마주들은 굳이 지금 확진자 수의 증감에 민감하게 급등락이 결정 지어질 재택, 음악 뭐 이쪽보다는 확진자 수에 크게 개의치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키트 쪽으로만 저는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적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바로 진원생명과학으로 가도록 할게요. 얘도 제가 요 날이었나? 딱 요날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점까지 가려고 밀어 올리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갔고요. 사실 이제 전고점까지 한번 더 땡겨주려고 여기서 이제 힘있게 계속 장중에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잘 어떤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좀 지켜는 보고 있지만 사실 너무 고가권이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손이 나가지는 좀 않는다. 얘도 뭐 최근에 그 셀리드 이때처럼 돌파를 하긴 하는데 돌파한 다음에 이제 뭐 유지 못하고 이렇게 뭐 꺾여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들이 이제 뭐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가 이제 뭐 터는 자리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죽는다면 물량 넘기기 가장 좋은 자리가 또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자리들. 그래서 좀 진원생명과학도 좀 난이도가 있겠죠. 뭐 제가 개인 매매한다면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먹을 만큼 먹고 그냥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조금 스럽죠. 뭐 지금 뭐 한 2만원, 15,000원짜리가 지금 6만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른 이 구간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 위로는 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뭐 딱히 뉴스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시세를 내줄 뉴스가 좀 발생이 되어지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아무튼 뭐 진혼생명과학이 만약에 추가 시세를 내면서 화끈하게 만약에 진짜 땡겨주면 그동안 조금 조용했던 뭐 바이오 쪽들 이연제약이나 뭐 셀리드나 뭐 EID나 이런 애들도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야, EID는 얘는 뭐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얘도 뭐 한번 방송에서 여러 번 좀 다뤄드리긴 했었는데 추세를 깰 듯 말 듯 아직 계속 이렇게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깨면은 이제 나갈인데 안 깨고 계속 버티고 있죠. 얘가 이러다가 혹시 양봉 세우면서 이렇게 600원을 좀 넘겨주면서 종가가 만약에 안착이 되어진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진원제약 얘네들 데리고 좀 하드캐리 해주는지 이연제약도 이제 21선 눌림목 자리이고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들은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식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경선이 3주 연기됐다라고 뉴스가 좀 있었어가지고 뭐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도 조금 이제 사실 모멘텀을 약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하나 뭐 저는 뭐 이낙연 관련주는 뭐 범양건영이랑 불국철강 정도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슬슬 한번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부국철강도 한 요정도 들어오면 한번 매매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싶고 야, 뭐 삼부 토고는 참 재밌어요. 그 윤석열 10년 전인가요? 뭐 삼부 토건에서 접대를 받았던 그런 뭐 의혹 기사가 좀 하나 있어가지고 뭐 보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찝찝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최재형 관련주들도 뭐 이제 자녀 헐값, 이제 아파트 헐값 임대 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은데 뭐 대장인 한신기계가 이제 한번 좀 튀고 내려오는 과정이고 좀 당분간은 저는 무슨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냥 별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재정 관련주들도 뭐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시세가 좀 날 만큼 난 애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국민의힘 입당 후에 또 이제 뭐 또 검증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윤석열처럼 뭐 장모 의혹도 나오고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와이프 이제 주가 조작 참여 의혹도 나오고 또 뭐 접대 의혹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하게 되면 물어 뜯길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관련주들은 눌림목을 주면은 뭐 좀 뭐 손절하더라도 한번 충분히 들어가 볼만 하다고 보고 있지만, 최재형 관련주들은 오를 때 차라리 매매하는 게 낫지 조정 구간에서는 그렇게 막 손이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좀 뭐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뭐 진짜 테마가 좀 별로 없어서요. 아까 뭐 어제도 뭐 엊그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7월 달이 별로 그렇게 장세가 좋지는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잘못을 해서 지금 매매가 어려운 거일 수도 있고 장세가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이 지금 뭐 원칙도 잘 지키고 있고 하던 대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매매가 어려워진 거라면은 장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원인을 괜히 다른 데서 찾아서 잘하고 있는 매매법 자꾸 뭐 고치고 다른 거 찾고 그러지 마시고요. 차분히 장세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계좌 관리, 리스크 관리에 좀 몰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저희 리딩방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 달에는 조금 중순인가? 이번 달 중순인가? 뭐, 저 이제 지수 조정 나오고 이럴 때, 야, 이번 달은 조금 손실만 안 봐도 다행이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뭐 오늘 이제 두 개 수익 낸 것도 제가 뭐 계산을 안 해놔서 추가가 안 됐는데, 아무튼 뭐 나쁘지 않고, 저희가 뭐 6월 달도 수익이 많이 났었죠. 한 몇 연승 했더라? 아무튼 연승도 좀 많이 하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6월 달도. 그리고 5월 달은 뭐 매매가 뭐 별로 없었긴 했지만 거의 뭐 두 종목 짧게 손절한 거 말고는 다 수익이 났고, 아무튼 저희 리딩방은 그냥 좀 제가 워낙 스타일이 보수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뭐 크게 손실 날 달도 없고, 지금 제가 2019년 언제였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8월인가부터 제가 리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총 23개월인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 23개월 중에 4개월 정도 빼고 나머지 19개월인가는 다 수익 마감을 했고요. 이 4개월도 막 엄청 큰 손실이 있었던 달은 거의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4월 달도 뭐 수익 마감을 했었고, 3월 달이 손실 마감했는데 요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나머지 이제 손실 났던 4개월도 거의 이 정도. 뭐 코로나 폭락장 때 뭐 조금 손실 났던 거, 근데 그때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큰 손실도 아니었죠. 코로나 폭락장 때 한번 봐볼까요? 뭐 수익 계속 잘 났죠. 3월. 오늘 뭐 별로 다뤄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시간비 대기로 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코로나 이제 폭락장 때 3월인데, 야, 손절 엄청 나갔죠. 이때 손절 엄청 나갔어요. 근데 다 극복하고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뭐 엄청 그렇게 또 폭락장 대비하면 엄청 그렇게 크게 손실 난 것도 또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다가 뭐 이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뭐 그냥 주저주저 하다 그냥 방송만 봤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저희 회원님들도 저한테 뭐 커피 이렇게 기프티콘 보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방송만 한 1년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온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물론 혼자 잘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계속 혼자 잘 하시면 되겠지만, 뭔가 좀 잘 안 된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도움이 되셨고 재밌게 잘 보셨으면 왼쪽 하단, 네,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